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NIPT는 산모의 단백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산모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의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확도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다운 증후군인 경우에는 NIPT에서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의 99.3% 우리가 다운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NIPT에서 정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운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99.8%가 다운이 아니에요. 거의 100%에 육박하게 얘는 다운이 아니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삼성미래여성병원 TV 김강현입니다. 오늘은요 그 NIPT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흔히 뭐 니프트 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Non-invasive prenatal test가 원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non-invasive 하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침습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환자는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혈액을 통해서 산전에 아기 염색체 위험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하는 건데, NIPT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그 염색체 위험도 검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모든 그 아기들을 염색체를 확인하고 분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염색체가 이상한 아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다운 증후군이나 그런 아기들이 아주 가끔 있죠. 그래서 모든 산모들을 우리가 염색체를 직접적으로 다 확인하는 검사, 흔히 말하는 양수 검사죠. 그런 걸 해보진 않는데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거는 왠지 염색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양수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가능성을 보는 검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혈액 검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를 보통 언제 하냐면, 한 12주 근처에 이 초음파로서요, 이 아기 목 투명대라는 걸 재요. 그러니까 이 목 투명대라는 게 초음파로 봤을 때 투명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음파로 보면 약간 까만 줄로 보이는데, 그 12주 근처 때 목 투명대가 넓게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얘는 염색체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게 넓은 애기들이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비율이 높아요. 그 기준은 보통 한 2.5mm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염색체의 가능성, 위험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12주 정도에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피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초음파 검사, 두 번째 피검사. 물론 초음파에도 그 목 투명대가 말고 또 코뼈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염색체 위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혈액 검사가 있는데, 혈액 검사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크게 보면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혈액 검사 중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통합 검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린 NIPT라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반적인 혈액 검사는 통합 검사를 그래서 두 번을 통합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주에서 13주 사이 정도, 그 정도의 1차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주에서 한 20주 사이에 2차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목 투명대도 물론 보고, 그 다음에 그 초음파에서 봤던 목 투명대도 여기에 계산을 넣어서 이 아기가 다른 피검사 수치, 보통 뭐 1차 검사 때 피검사 한 가지 하고요. 2차 검사 때 보통 피검사를 4가지를 하는데, 이건 엄마 혈액 속에 특정 단백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기가 염색체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검사의 정확도는, 양성도는 한 90%에서 한 95% 정도 돼요. 90% 근처.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NIPT는 산모의 단백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산모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의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확도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다운 증후군인 경우에는 NIPT에서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의 99.3% 우리가 다운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NIPT에서 정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운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99.8%가 다운이 아니에요. 거의 100%에 육박하게 얘는 다운이 아니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통합검사에는 그 정도의 정확도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산모들을 우리가 NIPT 검사를 권고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젊은 분들, 35세 이하인 분들에게는 NIPT 검사는 위양성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NIPT에서 검사에서 얘가 다운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IPT를 권고하는 분들은 35세 이상의 고령부, 그다음 예전 임신 때 염색체 이상의 임신의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염색체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이제 우리가 고위험군에서, 고위험군, 즉 얘는 염색체 이상의 가능성이 높겠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음파에서 투명대가 2.5mm 이상 보인다든가, 아니면 코뼈가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런 초음파 이상 또는 나이 등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도가 높다 그렇게 판결됐을 때, 판단될 때 우리가 NIPT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요. 또는 쿼드 검사, 이런 통합 검사, 앞서 말씀드린 일반 혈액 검사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나온 경우에도 NIPT를 통해서 정말 가능성이 많은지 아니면 괜찮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NIPT 검사는 고위험군, 염색체 위험도의 염색체 이상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는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저위험군은 산모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강력하게 권고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NIPT를 포함해서 염색체 위험도를 확인하는 검사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